예, 27에 보시면은 세계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나와 있죠. IFA 2022. 그래서 이게 가전 전시회다 보니까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 이게 한쪽 구석이 아니에요. 중심입니다. 삼성 굉장히 이제 중심에 있고요. 삼성하고 LG 같은 경우 이게 나름대로 세계적인 그 브랜드고 가전 전시회만큼 굉장히 다른 나라 이목을 많이 이끄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IFA라고 하게 되는데 라스베가스 CS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르셀로나 MWC 해가지고 3대 가전쇼라고 부르고 여기서 항상 이제 삼성하고 LG가 어떤 상품을 꺼내내는 건 굉장히 이슈화 되고 중국이 예전에는 힘을 못 쓰다가 최근에는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전 쪽에서는 이제 LG나 이제 삼성 위쪽에 있습니다만 그 기술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가성비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는 중국 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네오큐레드라고 저에서 8K 지금 나와 있죠. 화면에서 지금 보여주고 보이서 사진 찍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 모습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기술 이 CS는 2022가 1월 달에 열렸어요. 그다음 MWC 바르셀로나는 거 2월 28일 이때 열렸고 지금 이번에 이제 IPA가 바로 9월 2일부터 6일까지 이렇게 열리게 돼서 그런 쇼에서 보인 것 중에 하나죠. 이 중심이 되는 주요 행사가 모빌리티 로봇 쪽에서 이제 많이 있고요. MWC는 모바일 쪽이라서 당연히 이때 삼성 폴더폰 이제 폴더폰가요? 예, 폴더포죠. 이제 그래서 그 라인들 이제 보여주게 되면서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율 인증제도 나와 있습니다. 고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기자재 인증제도. 쉽게 얘기해서 자기 제품 자체가 효율 제품이다라고 한다면은 인증서 발급해서 자발적으로 효율 보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율 인증제도에 대해서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도 환경에 대한 얘기 많이 꺼냅니다만 실제로 에너지 절감 제품들 쪽을 이제 많이 만들게 됨으로써 단순히 이제 에너지를 적게 쓰겠다가 아니라 제품 자체가 적게 쓰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가스보일러, 펌프, 스크린 냉동기, 기타 등 조명기 등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제품들 통해서 이걸 많이 하고 있고요. 삼성, LG 둘 다 이제 나름대로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 환경 절감에 대한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전기 적게 쓰는 제품들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적어도 이쪽에서만큼은 굉장히 선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제주도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불법 체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주 외국인 범죄 불법 체류가 보다시피 2018에서 계속 이렇게 되고 체류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제주경찰청 사례가 이제 최근에 것은 딱히 없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 등장하면서 예전보다 많이 안 오다가 결국 이제 난민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나름대로 이제 불법 체류가 굉장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법무부에서 그래서 지금 나온 게 ETA 제도로 그래서 전자여행 허가 제도 ETA 제도 지금 들어가죠. 반드시 이제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허가제가 반드시 있어야 됐고 입국이 이제 부적절한 사람은 애초에 현지에서부터 입국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여기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일정 협정 국가에서는 이걸 바로 받게 되면 바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전에 제주도는 사실은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개방돼 있었던 이런 데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너무나 그의 포화 상태가 되면서 오히려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보다시피 대한민국 국민 서명을 해달라라는 거죠. 서명 선고인데 예전에 이제 있는 자료긴 합니다만 무비자에서 비자 입국 전환해 주세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종의 중국인들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 들어서 무법 천지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관광 수입도 많고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 제주도라는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도 있을 거고요. 이거 환경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명을 받는 것까지 있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법무부에서 8월 달에 이제 태국인들 왔었을 때 이 중에 거의 절반의 입국 불허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전자여행 허가 불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국 허가자 중에 이제 101명 입국 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집에 안 들어가는 거야.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제주도에 이제 불법 체류 해버린 거지. 숨어버린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 지역에서 이제 일자리 얻고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실제로 제주도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국제 관광 도시다 보니까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손쉽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불법 체류가 굉장히 자행되고 있는 거고 난데도 제주도청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화재청이 하는 일이에요. 이 문화재청 청와대 패션화보에 대해서 지금 나왔었습니다만
문화재청 하는 거, 문화재 보존 전승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누겠다.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제 향이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선진국가 도약하겠다. 미래가치 실현 기반 조약하겠다.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서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문화재청의 일이죠. 예, 근데 이제 바로 이 화보입니다. 이게 워낙 한혜진 씨가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들 말고 뭐 다른 모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이제 청와대 그쪽의 아름다움 알리기에 바로 한복생활인데 한복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한복이란 거에 대해서 한국의 옷이란 거에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하는 데 대해서 이 보우코리아에서 패셔너블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차려놓은 한복 패션 한복입니다. 네, 한복인데 요거 말고도 몇 가지 옷이 더 있습니다만 이제 그 박슬려 씨라고 하죠. 우리나라 한복 장인인데 이게 한복이냐?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개량 한복이나 이게 변화된 것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게 맞나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이제 보우코리아에서 그걸 찍었는데 찾아서 이제 그걸 찍는 걸 이제 보려고 했었더니 페이지 찾을 수 없다 닫아버렸어요. 엎어버린 거죠.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한 거죠. 문제는 이걸 허가를 내줬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이걸 허가를 내줬고 이쪽에서 그걸 허가를 냈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국가의 인증을 받고 한 거라 보우코리아 입장에서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문화재청의 판단이 문제인 거지. 다만 여기서 들어올 후폭풍이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조용해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구찌 코스모고니라고 해갖고 구찌에서 이쪽에서 이제 한국의 영감을 얻어 뭐 이쪽에서 뭐 패션쇼를 진행하고 사진 찍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패션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건 조용히 허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이게 이중적이 되면 안 되는 게 구찌 쇼는 해도 된다라는데 사람들이 입 다물면 안 되죠. 같은 거지. 만약에 이걸 안 된다라고 한다면 구찌도 안 되는 거고 어떤 그 자리에 어떤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지금 이 화보는 문제가 뭐냐면 안정적으로 정말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 보여주고 이랬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래서 문제였다라는 거지. 이래서 문제였고 이게 무슨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 청와대의 모습이고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미적 허용이나 이런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입니다. 이 개경이궁에서 이렇게 돼서 경복궁 후원이고요. 해방후에 군전장관 관저로 쓰이다가 대한민국 정부 이승만 대통령 경무대가 바로 있었던 곳이에요. 집무실 간사. 그래서 대통령들이 이제 청와대라 계칭 윤보선 때 이제 바꾸게 되면서 2대죠. 윤보선 때 이걸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제 2000학 때 이걸 바뀌면서 계속 이제 청와대라 명칭을 썼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나가게 된 거죠. 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개발 투자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하게 사용되는 인공혈액 같은 거 만들고 그 다음에 난치명 암치료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인공혈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혈액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다시피 억 달러 바이옴 시장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건선 치료제, 이 건선 뭐 피부병 같은 거예요. 이제 사타구니 이런 데 많이 나기도 하는데 마른 것처럼 건조하게 나는 거. 위암 치료제부터 이제 천연 인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안치병 치료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암 치료도 이걸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 인공혈액이에요. 이 혈액의 보유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었죠. 이때까지. 그래서 혈액 부족이 5일 이상 되면은 혈액 부족인데 보다시피 AB형과 B형은 많습니다만 A형과 O형은 매우 부족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를 이전보다 또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인공 혈액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게 된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뭐 헌혈하신 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피값은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서 영화표도 주고 빵도 주고 막 이것저것 주고 막 하게 됐는데 화장품도 받아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헌혈증을 가져가게 되면 내 피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이건 또 비용적 측면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 거지 완벽하게 그건 아니더라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과불화탄소 이제 퍼플로데리칼린 해서 이걸 만든다. 혈액의 성분을 갖고 거기다 이걸 조정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오게 됨으로써 일종의 이전에 비해서 다른 인공 혈액 기술이 나오게 되면 혈우병이라든지 피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빈혈이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확장현실입니다. 안전해체 기술 나와서 XR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 나와 있습니다. 원전해체 기술에서 XR의 세 가지죠. 가상현실 있고요. 현실 세계가 안 보이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VR에 대한 이야기고 증강현실. 이거는 다들 경험했을 거예요. 그
포켓몬고처럼 이제 가가지고 주변에 갑자기 포켓몬 몬스터가 나타난 것 같이 이렇게 던져보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AR의 특징이죠. 뭐 그 뭐지? 그 해리포터도 지금 이런 거 했었고요. 혼합 현실입니다. 디지털 세계 상호작용에서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뭐지? 그 마리오죠. 닌텐도 스위치에서 나와 있었던 거. 실제로 이 안에서 카트를 해갖고 운전하듯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확장 현실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네, 마지막입니다. 출퇴근 전쟁 언제까지? 수요 맞춰 공급이란 얘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실제 뭐 이 내용 자체에서 시사라기보다는요 여기서 DRT 퍼스라는 개념이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약금액 보시게 되면 안전띠 의무 지금 둘 다 있습니다. 우리 입석 금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빨간 버스 같은 경우는 안전띠 의무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석 금지지만 현실에서 많이 서서 이렇게 가는 경우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N버스는 절대 서서 가면 안 되죠. 법인택시 기사수입니다. 실제로 이제 2019년 말에 10만 명까지 됐다가 2024월 바로 이 시기가 코로나 시기죠.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택시 가동률이 어디까지? 31.5%까지. 실제로 여기 보면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떨어졌죠. 이 시내 택시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심야 택시나 이런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가동률이 40%라고 했는데 31.5%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놀고 있는 택시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택시들이 어떤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따라야 될 텐데 이런 수요가 지금 웬만큼 되지 않는 상황인 거고 사실은 이제 2021년 이때 같은 경우는 이 지하철이 이제 끊기는 게 좀 빠르다 보니까 이 택시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다시 지하철이 원행으로 이제 길게 돌아가다 보니까 더 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야 이제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없어지게 됐죠. 나오는 게 DRT 버스입니다. 파주 공공버스 이라는데 스마트해진다. 버스가 항상 정기적으로 그 시간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걸 얘기해서 택시하고 좀 다른데 이제 필요한 시간에 얘기를 하게 되면 가까운 정류장으로 이동해서 탑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시스템이고요. 버스가 또 정해진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막 그런 순환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길로 가다 택시하고 이건 비슷하죠. 또 통합환승 할인가니까 똑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파주라든지 김포나 기타 등등에서 이런 DRT 버스를 만들었는데 일종의 이런 느낌이에요. 버스인데 택시하고 기능이 거의 비슷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에서 25인승 버스로 이렇게 진행돼서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하게 되는데 물론 이게 인구가 굉장히 많거나 이런 지역에서 도입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자, 통화농 금지와 찬성 입장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통화농 금지 찬성 입장 볼게요. 통화는 금지하면 금지에 찬성한다. 이게 여기 보시면 뉴스타파 통화노무 임모 씨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보도해 버렸다. 결국 600만 원 판성이죠. 음성권 침해입니다. 일종의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오스테리치라고 하죠. 오프 더 레코드. 이제 쓰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게 당연히 걸려 있어야 하는데 이걸 녹음을 해서 그대로 보여주게 됨으로써 문제가 된 거죠. 일종 음성권에 대한 얘기고 통화노치록이 악용입니다. 교대 당시 통화노치록 같은 걸로 이제 협박을 하겠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전에 이제 사귀었을 때 한 얘기야. 헤어졌을 때 이제 싫어져서 했는데 그 전에 내용 갖고 하는 건데 이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도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화 노치노로 이런 식으로 입학해서 하게 되는데 재판부 300만 원 이렇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녹음 불법인 경우가 프랑스 같은 경우 공익적 차원은 다르다는데 이 공익적 차원 어떤 범죄 현장이나 이걸 잡기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되고요. 미국 13개 주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근데 금지 반대 입장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못 막는다지. 여기 보시면 유튜버 게리형이 게리형 폭언탕인 공개에 논란되는데 이거 없었으면은 이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사람인지 몰랐겠죠? 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근데 법적 근거 확보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서 보자면 이 협박한 내용에 대해서 통화 녹취로 공개함으로써 이 사람이 자기는 이렇게 협박한 적 없다 발뺌한 것을 뒤집을 수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죠. 그렇지? 자, 그다음에 갤럭시 이용자 반발입니다. 실제로 통화녹음 가용한 갤럭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금지시 같은 경우 굳이 이것을 기능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통화녹음할 때 시작할 때 누르면 바로 되는데 그걸 안 되는 거. 통화녹음 합법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상대방의 의도 없이 증거되지 않습니다만 녹음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영국이나 일본, 캐나다, 미국 13개 중에 다른 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내부 고발이나 공익제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어떤 통화든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통화 녹음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통화를 할 때는 내 얘기가 어떻게 퍼질지 모른다는 걸 인지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제 개인적으로는 금지에 대해서 반대다라는 쪽이 맞습니다. 물론 제가 녹음 기능을 써본 적은 없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어떤 협박 용도나 이게 절대 아니잖아요. 협박을 당할 만한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협박을 당했다라는 기록을 남겨서 오히려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 의견은 이렇습니다. 갑질, 성희롱 등의 범죄 입장 유일한 수단인 경우 많다. 찬성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금지하면 안 된다죠. 음성 통화 가능해. 법적으로 예외 조항은 필요하다. 물론 상황에 따라 해야 되고요. 국민 대다수 동의 필요하다 의견수를 먼저 내리. 이건 유보죠. 그러니까 두 분의 견해로 봤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지금 뭐 섞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예, 신천역인데 신천역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굴다리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 다녔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이제 차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었어요. 차로 이렇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됐었는데 갑자기 이제 나중 가 보니까 여기 이제 그걸 막아놨더라고. 차량 이동이 안 되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차는 전부 다. 그러니까 지나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이 길로 이동하는 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완전히 이렇게 인도로 바꿔놨는데 이게 지금 풀려난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상권 활성이죠. 이쪽이 완전히 상권이 죽어버린 거예요. 차를 안 다니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그래 이쪽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었고 사실 코로나 여파가 컸었죠. 8년 동안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게 해놨다. 뭐 저는 되게 옛날에 다녔으니까 8년 동안 이제 걸어 다니게 해놨다라고 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됐었지만 한편으로 여기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편하다라는 거에서 걷는 사람들 보행자는 편하죠. 전철에서 가까우니까. 근데 이제 이동하는 상권이나 이 주변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가 이동해야 되고 유동인구가 그때는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진짜 버스 많이 다녔거든요. 진짜 버스 많이 다니고 여기 진짜 그냥 꽉 막혔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제 그냥 뭐 횡단보도 없이 그냥 항상 차들이 서 있으니까 걸어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된 거죠. 아, 그리고 뭐 다 모르는 가게네요. 예, 가게들은 완전히 다 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식으로 신천 지역에 대해서 주변 상권 활성화 때문에 지금 이걸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없애는 거에서 당연히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거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제 지금 들어가 보죠. 한 다리씩 퀴즈를 마무리해서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통합재정 수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사제보험,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거 관리재정 수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관리재정 수지는 통합재정 수지는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2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함에 따라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사 전기차 수준 차질이 빚어진다. 그 차질이 굉장히 빚어지는 게 결국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했었는데 결국 미국 내 생산되지 않은 차들에 대해서는 저거를 막겠다라는 거니까 힘들어졌죠. 3번, 흰남노는 2022년 발생한 첫 이것으로서 매우 강한 태풍인데 태풍이라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카테고리 5급 태풍 굉장히 센 태풍이다라는 얘기를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력을 유지하면서 대반해고 큰 피해를 입었다.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다. 뜻하는 게 카테고리 5급 태풍, 5급, 4급 이렇게 급수를 나누죠. 가처분 시정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또는 이것에 대한 청구권 또는 집행이 이뤄질 것에 대해 상황 보전을 요구하는 임시 조치다라고 나왔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집행되거나 또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제 집행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 분쟁금 론스타 이것을 배상하 배상금을 배상하잖아요. 액수를 그대로 쓴다라고 한다면 억 원을 써야 될 때 2,800억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2,800억 원을 준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실제로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액수를 요구했는데 6조를 요구했는데 거기서 2,800억 원이니까 실제로 5% 안 되는 양만 했기 때문에 이건 패소라고 보기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거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복원을 시도하자 여당의 비판. 처음에 이제 검수완박을 하려고 했었죠. 그지 완박이 됐었는데 이것을 원복시키려고 바로 이 대통령 아래 시행령, 불령을 이제 하려고 시행령을 하려고 하는 거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7번, 이것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에 강경하게 대처하는 입장. 이게 매파와 비둘기파에서 매파의 입장이죠. 이 비둘기파와 온건파는 차이를 두는 것 기억하시고요. 8번, 이것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비리 사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운영되고 있는 제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이 여당이나 야당이 항상 많이 나옵니다만 그 얘기 하잖아요. 그 특별검사 도입하자라는 얘기 막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고,
9번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적자인 이것이 발생하면 물가 상승을 비롯한 경제 대신도가 위험해질 수 있다. 쌍둥이 적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적자가 양쪽에서 수재정과 경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신도 위험까지 볼 수 있다. 10번 서로 다른 학원에 대해 면역병 작은에 작용하는 백신. 그래서 이거를 이거 백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새로 나온 변이까지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SK 사이오백에서 만든 것도 있죠. 자, 11. 일본이 원거리 타깃수를 확보하는 보이자 일각에서 평화헌법에 기초한이라고 했어요. 평화헌법 내용이 있는 게 바로 뭐 완벽하게 우리는 방어를 위한 전쟁만을 하겠다.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거죠. 12번 오징어게임 미국 방송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바로 이 시상식의 육관왕열라 비영원권 첫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뭐 다양한 상 있지만 감독상과 나무주연상 그 다음에 여기 단역상도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바로 이 시상식 에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단역상 받으신 분이 그걸 왜 받게 됐냐면 미국이란 사회에서는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는요. 그 사람이 이제 먼저 던지기 하고 자기가 이제 지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 아프고 그런 부분이래요. 거기가. 너무 충격을 먹었다라는 거지. 왜 저기서 이기려고 안 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 그걸 했다라는데 감동을 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국 사람도 감동을 많이 먹었는데 미국 쪽에서는 그 구슬치기 장면이 킬포로 집어넣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스포한 건가요? 13번 일본 정부는 이것의 존재 자체가 일본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계속되자 관련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위대 자체에 대한 이야기죠. 어느 순간 자위대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제 군대로서 다른 침범하게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박정희 정부 당시 관련된 이것이 위헌이자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해 피해자의 국가 배상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국가 배상은 긴급조치에 대한 거고 긴급조치 구호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물론 긴급조치 구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긴급조치 전체에 대한 판단도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15번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행정벌 중 자, 행정벌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행정질서법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질서에 대해서 어긋나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 범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다라는 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낮게 보는 것 중에 하나죠. 16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한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신청 절차 복잡한 주장이 제기됐다. 이걸 신청주의라고 불러요. 이 신청주의인데 이게 갖춰야 될 서류가 많으니까 거의 요식적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어떤 복지급여를 신청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금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17번 이것은 대략 경제제재 중 하나로 원유가격 G7 합의의 정가격 이하로만 거래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전한다. 절대 이 가격 이상 받지 못하는다. 가격 상한제에 대한 얘기죠. 지금 가격 상한제가 애매할 정도로 나름대로 원유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지금 이거지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네. 18번 현행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이 전입시고를 받고 확정일장을 받아도 이 효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바로 대항력이죠. 임대차 대항력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내가 신청을 한 다음 등록에 의해서 그 다음 되기 때문에 어떤 사유가 가능하냐면 확정일자 받는 날 그날 이제 대출을 받아버리는 그런 거죠. 19번 이것은 택시가 시경계를 넘어갈 때 추가로 요금받는 제도로 1982년 심야 통제 금지가 없어지면서 서울에 처음 도입됐다. 심야 금지 통제 그래서 이제 심야 없어지고 시경계 갔을 때 서로 간에 영역 넘는 거에서 굉장히 좀 서로 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계의 할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역을 벗어났을 때 여기다 할증역을 붙이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제가 사는 것도 부천과 인천의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되게 웃겨요. 그냥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넘어갈 때 이제 할증이 붙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시외이기 때문에. 20번 이것은 원자로 노심 안에 있는 해결료가 과열되면서 이상으로 인해 내부열이 급격히 상승하여 구조물이 파손되고 수소가 폭발을 하게 되고 나타나는 거 노심 영융에 대한 얘기죠. 노심 융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21번 국방부는 대통령 관저 인전에 따른 경계 부대 변경을 계기로 용산과 한남동 일대를 바로 여기를 군사
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함부로 일반 사람들이 침해를 하거나 이걸 막게 된 거죠. 22번 영국 새 총리의 리즈 트러스죠. 선출되면서 마가릿 대처와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역대 세 번째 여성 최고 지도자가 나왔다. 나이가 이제 46살 정도밖에 안 된 어떻게 보면 젊은 거죠. 우리나라 일반적인 총리와 이런 사람 나이 비교하면 바로 답이 나오고 이준석이란 존재도 보면은 이제 된 건데 아직까지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젊은 세대 기수에 대해서 이쪽 같은 경우 상대편도 이제 낮았는데 영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 굉장히 강경한 젊다 그래서 어떤 경영력과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지도자죠. 23번 칠레 정부는 이게 피노체트만 써도 될 거예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또는 피노체 국무정권 당시 제정된 헌법 개헌에 국민투표 실시했으나 부결돼버리죠. 이게 국민들도 좀 신기하긴 해요. 어떤 이런 헌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뀌는 것이 과연 지금 우리 생활에 대해서도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존재하는데 예전에 국무독재 시절에 굉장히 억울하거나 힘들었던 상황을 생각하자면 그게 아닌데 마치 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보다 낫다라고 이제 착각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의 정부 때문이다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사례가 나타나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트렌드나 흐름 자체가 그냥 변해서 이런 건데 마치 그때가 더 살기 좋았고 좋은 정부였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세력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이런 말도 하시죠. 어르신들 일제시대가 더 살기 좋았다 이런 말 하시는데 그 말이 틀렸다라기보다는 그건 잘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자기가 그때처럼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았거나 그때의 시대상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맥락을 잘 읽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 백신 프로그램 중 하나의 알약이 정상 프로그램을 이걸로 잘못 인식해 오류를 일으키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랜섬웨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랜섬웨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상대방이 이것을 다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위험한 거죠. 데이터나 이거에서 정부나 얘네들이 지불 받을 때는 항상 뭐로 받아? 비트코인이나 이런 알트코인이나 이런 걸로만 받았었죠. 이용자들 불편 겪었다. 자, 마지막 25번. 법무부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에 이것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주도에 이제 ETA라고 부르죠. 전자여행 허가제도. 그래서 K/ETA라고 하고 ETA 제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6번. 이것은 신도시 혹은 교통 취약 지역 주민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하기 위해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이다. 살짝 봤었죠. 아까 기억납니다. 마지막에 DRT 버스라고 하죠. 사실은 버스라는 이름을 붙이긴 합니다만 크지 않은 버스, 마을버스 수준의 사이즈에 사람들이 찾아가는 약간의 택시와 그렇게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사용어 브리핑 몇 개 보고 쉬었다 하죠. 자, 제일 처음에 사진 보시면 4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이트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4개 처음 보시면은 이란도 보이고요. 네, 그쵸. 맨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도 보이고,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인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네요. 아랍에미레이트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이죠. 바이든. 그러니까 이 4명이 모여가지고 이쪽에서 IT1 바로 이쪽에 외교 협력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쪽에서 나온 폐기물 생산 이것도 막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핵심이 이겁니다. 바로 IT1의 식량공업 프로젝트예요. 아랍이 투자를 하고요. 돈을 내고요. 민간기업 첨단기술 미국, 이스라엘 와서 이렇게 되고 인도 같은 경우도 토지와 노동력 하게 됨으로써 각 이제 연관을 됨으로써 식량 공원을 만들어 이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기타 등등 가격이 비싸지잖아. 올라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식량이 비싸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로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들이 모여서 노력하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과 토지 노동력 플러스 여기 있는 자금까지 이게 함께 모이게 됨으로써 나름대로 이제 그 협력체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 시스템이죠. 히트프레이션입니다. 히트라고 한다면 열이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날씨가 너무 더워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 더운 날씨가 지속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 농작물들이나 이런 것도 자라는데 큰 애로사항을 겪게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게 되죠. 폭염량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실제로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 폭염 이번 이상기후로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밀 생산량이나 기타 등 적어지게 됨으로써 히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날 것 같다라고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런치플레이션, 컴플레이션, 프로틴플레이션 등등 계속 나오게 됐어요. 런치플레이션은 바로
런치, 점심 물가가 올라가서 점심 가격이 비싸서 나타난 현상이고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상상할 초락에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비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전에 비해서 이제 좀 급격히 올랐다라기보다는 조정이 되는데 그렇고 컴프레이션은 옥수수 가격 때문에 프로틴은 단백질, 주 건강원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콩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생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요 곡물 생산량이 보다시피 대비치료인 콩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그 9%가 지금 떨어질 것 같다라고 봅니다. 해바라기나 사령 옥수수 7%인데 실제로 이제 이 떨어지는 퍼센트보다 실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것보다 훨씬 더 타격치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 같은 경우는 마카로니용 밀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기초 밀 자체로 이제 생산이 떨어지죠. 자, 지금 보시면 문화체육관제 2019입니다. 한복문화 주관사업. 이건 진짜 한복 같죠. 그래서 이 한복 생활에 대해서 한복을 입고 생활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은 청와대에서 보우코리아 같은 경우 이제 거기서 이게 한복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거 그 촬영을 하다 보니까 문화청이 부랴부랴 이제 한복 생활을 꺼내게 됨으로써 청와대 개망하고 한복이 우수성 같이 보여주려고 계속 이제 애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제 여기서 이제 제기된 한복 입기나 페이스북에 보시면 어떤 한복들 편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한복이다라는 거 제시해 주는데 썰고 애완간 고치기 같죠. 네. 상생임대인 제도입니다. 이 상생임대인 제도 6.21 대책으로 바뀌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전계약 임대료 5% 이내로 받게 되면은 인상한 임대인 같은 경우 상생 함께 사는 임대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기준시가 기준 폐지하고 적용 가능하다. 그래서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지금 비과세 2년 주고 1년 인정한다. 2년 거주 요건까지 없애준다. 라고 하면서 새롭게 이제 바꿔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주겠다라는 거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2년 거주 요건까지 면제하겠다. 라고 하게 됨으로써 2024년까지 늘려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전세라는 것이 힘들어진 게 전세 가격의 상승 자체는 이렇게 상승 임대 많이 하니까 안 나간 데 있으니까 괜찮은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대출 이자예요. 이자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자가 비싸다 보니까 이젠 전세를 못하고 그냥 월세를 사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서 나타나게 된 거죠. 다음 주제는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